건국대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강을 하고 벌써 7월 중순이 됐습니다. 방학 때 무엇을 할지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바다를 가거나 농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도서관에서 자격증 준비나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친구분들과 야구를 보러 가지 않을까요? 요즘 야구장은 단순히 야구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응원을 하며 몸으로 즐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단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통해 많은 관중들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진행하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나 입장권 번호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재밌는 야구장, 각 팀에 대해 좀 더 알고 야구를 보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야잘남 도원영입니다. 지금부터 각 팀의 야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야구 용어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방어율은 투수의 한 경기당 평균 실점을 평가하는 척도고, 이닝은 투수가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한 세트입니다. 한국 야구는 정규 시즌과 5위까지 참가하는 포스트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한 팀이 그 해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야잘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팀은 프로야구 원년도 우승 오비베어스인데요. 지금은 두산베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널리 알려진 팀입니다. 82년도 대전에 연고를 한 오비베어스는 박철순을 중심으로 원년 우승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박철순의 부상과 선수들의 침체로 다음 우승을 이뤄내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85년도 오비는 연고 이전을 하여 서울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야구의 텃세 때문에 잠시만 홈구장을 공유하기로 했던 MBC와 계속해서 홈구장을 사용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잠실 라이벌로 불리는 LG와 두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지붕 식구 LG가 2번이나 우승을 해내는 동안 오비는 긴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5년 김상진, 권명철, 김상호, 심정수 같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을 꾸린 김인식 감독은 팀의 2번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인 줄 알았던 오비는 96년에는 꼴찌, 97년에는 5등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99년 구단 명칭을 두산베어스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두산베어스는 여러 잘생긴 선수들을 모델로 한 유니폼을 상품화하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비베어스 팬들까지도 보유하며 KBO에서 인기 있는 구단에 항상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PD도 두산베어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산의 역사를 알고 보니 되게 오래됐고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팀은 2010년대 최고의 투수 왕국이자 우승 왕조였던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은 3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연고지나 팀 이름을 바꾸지 않은 팀이고 그만큼 많은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2년도 대구를 연고지로 한 삼성은 경북고와 대구 상고 출신들을 중심으로 팀을 이루었는데요. MBC와의 개막전에서 삼성은 이만수의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을 포함한 3개의 홈런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해 한국 시리즈에서 김유동에게 홈런을 맞아지는 아픔을 겪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85년도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우승인 7할대 승률,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말 그대로 긴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삼성은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삼성은 이승엽과 양준혁 같은 대선수들을 키워내며 도약을 준비하였고 2002년, 2005년, 2006년 3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삼성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삼성은 4년 연속 우승을 하는 대업적을 이뤄내며 삼성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항상 등판을 하며 무표정이어서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지금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구에 살았고 지금까지도 삼성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지금은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만의 매력은 아직도 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네요.
삼성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야구의 성지, 부산의 홈팀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가장 많은 골수팬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하면 야구가 떠오를 만큼 야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샴푸 모델을 야구 선수가 할 만큼 롯데 선수들은 부산에서 알아준다고 합니다. 75년도 롯데자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창단한 구단은 82년도에 롯데자이언츠라는 이름으로 개명했고 그 후로 롯데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연고지와 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롯데하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중 가장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쇠팔 최동원 선수입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 야구장 앞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영감을 준 선수입니다. 최동원은 84년도 한국 시리즈 1차, 2차, 5차, 7차전에 선발로 등판했었습니다. 당시 감독의 걱정이 무색하게 홀로 4승을 거두며 롯데의 우승을 이끈 그의 활약은 야구 역사상 최고의 활약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동원의 팔과 바꾼 롯데의 우승 후 롯데는 92년도에 박정태, 김민호, 윤학길, 염종석 등의 주축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마지막 우승을 하게 됩니다. 92년도 우승 후 롯데는 지금까지도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롯데는 치욕적인 별명인 꼴대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롯데 팬들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롯데를 탑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 녹음만 하고 빨리 부산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의 롯데 사랑을 직접 가서 느껴보고 싶네요. 외쳐라 무적 LG 자 승리하라 LG LG의 승리 위해 다 함께 외쳐라.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 LG 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LG는 서울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서울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LG도 롯데만큼 골수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82년도 잠실 야구장과 동대문 야구장을 쓰는 조건으로 창단된 MBC는 백인천, 이종도, 김용수, 김재박 같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특히 백인천 선수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4할 타율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MBC는 82년도부터 마지막 해인 89년도까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잠실 야구장을 쓰는 구단인 만큼 많은 어린이 야구 팬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서울 아이들은 MBC 청룡 야구단에 가입했고 지금까지도 LG 팬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밟고 있다고 하네요. MBC 청룡의 성과는 대단하지 않았지만 LG의 창단 후에 5년은 대단했습니다. 90년 LG는 최고의 투수진을 바탕으로 창단 후 바로 우승을 이끌어냈고 94년도에는 이상훈과 김재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LG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는데요. 하지만 LG 역시 94년도 우승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23년간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때 담갔던 우승주를 지금까지 마시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2010년대 들어서 LG가 잘하고 있다는 점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전 혜태 타이거즈 같은 강력한 타선으로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다음 팀 SK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하고 인천에는 아무 팀도 남지 않을 뻔했지만 SK에서 야구팀을 창단하게 됩니다. 2000년 SK는 인천을 연고로 시작했습니다. 전신으로는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해 법정 퇴출로 인해 사라진 구단입니다. 처음 숭의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다가 2002년 야구장의 노후화로 인해 문학야구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2007년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고 일명 벌떼야구라고 불리는 야구로 진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투수들을 자주 교체하여 점수를 최대한 주지 않는 야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김광현이라는 괴물투수와 튼튼한 중간개투 투수들을 바탕으로 SK는 6년 동안 3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이끌어냅니다. 2010년 우승 당시 김광현의 투구 모습을 따라하는 어린이 팬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SK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타자들도 최정과 김강민 같은 타자들이 꾸준히 잘해주면서 타격 면에서도 다른 팀에 부족하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대항전 같은 큰 경기에서도 SK 선수들을 선호하는 등 SK 선수들 개인의 역량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시절만큼 강한 투수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타격 거포들을 발굴하여 예전과는 새로운 야구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문학 야구장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방학 동안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다음 소개할 팀은요, 인내의 상징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의 전신인 빙그레 이글스부터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소한 이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응답하라 1994 드라마를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B1A4 바로는 빙그레라는 가명으로 사람들에게 불렸는데요. 그것은 야구 코치였던 성동일이 바로가 충청도 출신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86년도 빙그레 이글스는 한밭 종합운동장을 홍구장으로 창단했습니다. 당시 빙그레도 하나의 계열사였는데요. 하나라는 기업이 화약 제조업으로 유명해 이미지가 좋지 않아 유일한 소비재 업체인 빙그레를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빙그레 이글스 당시 정규 시즌 우승을 3번이나 할 만큼 신생팀이었지만 잘하는 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태에 밀려 빙그레라는 이름을 가진 동안 우승을 하진 못했습니다. 94년 하나 그룹의 분할로 이름을 하나 이글스로 바꾸게 됐고 99년 하나는 데이비스, 로마이어, 장종훈, 송지만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타선으로 이글스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 중반까지 하나는 준우승을 하기도 하고 한국 야구에서 다시는 보기 힘들 선수인 유현진이라는 투수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유현진 투수는 2006년 신인이 상관왕을 해내는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행복했던 시절은 거기까지. 하나는 그 후 8등과 7등을 번갈아가며 꼴찌라는 이미지가 단단하게 굳혀집니다. 2013년 하나는 개막 13연패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지만 그때 13연패를 끊었던 게임에서 끝까지 응원한 팬들 덕분에 끈기 있는 이미지의 구단이 됩니다. 하나는 언제 봐도 정말 정이 가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광주를 연고로 하는 호랑이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82년도 호남과 관계있는 기업을 찾던 중 해태 제가가 선정됐고 해태 타이거즈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기업이 아닌 만큼 재정난은 심각했습니다. 창단 당시 가장 적은 14명의 선수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김응용 감독을 선임하고 광주지방의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모으다 보니 83년도부터 해태는 그 어느 팀도 적소가 될 수 없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86년도 해태 타이거즈의 손동률 투수는 방어율 0.99라는 깰 수 없는 기록을 세우며 해태 왕조 중심에 서게 됩니다.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해태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계속되는 선수 발굴로 명가의 이름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해태는 심한 재정 위기로 팀의 주축 선수들을 현금으로 팔기 시작했고 2001년 기아에게 팀을 매각하게 됩니다. 해태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 100% 우승할 정도로 엄청난 팀이었으나 기아로 바뀐 타이거즈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버텼으나 이내 꼴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SK 왕조를 상대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극적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많은 해태와 기아 팬들을 기억하고 있고 올해가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데 가장 근접한 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구단들의 역사와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2017년 현재 KT, 넥센, NC 구단들도 창설되어 있지만 구단들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시간이 부족해 다뤄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얘기해보고 싶네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 김선호, 기술 김종윤, 아나운서 도원영이었습니다.